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성과 없이 바쁘기만 한 당신을 위한 시간 관리 스킬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미주신 부분들을 위주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일시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쓰는 방법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판단과 그 시간의 누적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만약 페이스북을 하느라 1시간을 소비했다면 그 1시간 동안 해낼 수 있었던 다른 일을 버린 꼴이 된다. 무언가를 하겠다는 결정은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과 같고, 이 결정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즉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오늘의 나 자신이 존재한다. 절약에 관한 블로그를 쓰는 주부들 중에는 절약이라는 지출의 절감만 생각하고 수입의 증가는 고려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현재의 수입 내에서 생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얼마나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느냐만을 따지게 된다. 그러나 정말로 원하는 바가 절약이 아니라 더욱 윤택한 삶이라면 무엇보다도 수입을 늘릴 방법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허리띠를 졸라매며 사는 삶이 계속될 것이다. 이는 이를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결국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으면 일상의 모든 시간이 해야만 하는 일로 채워지게 되고 결국 그런 일들만 하면서 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해야만 하는 일이란 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곤란해지는 일을 말한다. 그런데 그런 일은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종속되어 있다. 서류를 제출해야만 하고 메일에 답장을 보내야만 하고 휴대전화에 요금을 내야 하고, 이런 일들은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서 책망을 듣거나 내게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해서 기쁨을 얻는 이는 내가 아닌 타인이다. 서류를 받은 사람이 기쁘고 메일 답장을 받은 사람이 기쁘고 휴대전화 요금을 받은 사람이 기쁘고, 이런 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제 아무리 해야만 하는 일을 열심히 해봤자 결국 타인의 꿈을 실현하는 데 공헌할 뿐이고 타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부분적으로 이용당할 뿐이다. 살면서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데 쓰는 시간을 늘리지 않으면 내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 지시를 내려줄 수 없다. 그건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 게다가 그런 일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마감 날짜가 있지도 않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에게 피해가 가지도 않는다. 강제력이 없다는 뜻이다. 또한 딱히 하지 않아도 내게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 이 일을 시작한 이유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 빠른 시간 안에 큰 이익을 얻고 싶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부동산은 생활 필수품이 아니어서 꼭 사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곤란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 그저 내가 사지 않으면 그 물건을 다른 누군가가 살 뿐이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내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처럼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돈을 버는 생활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좀 더 나은 인생을 살려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하지 않아도 곤란해지지 않는 일을 해야만 한다. 이를 알아차릴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경제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다. 당신이 당신에게 가치가 있는 일을 해내든 그렇지 않든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당신은 계속해서 나이를 먹는다. 특별한 목표 의식이 없어도 우리는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해야만 하는 일을 대폭 줄이거나 그런 일을 일찌감치 끝내고 나서 남은 시간을 하고 싶은 일로 메워나가면 당신의 인생은 틀림없이 더욱 즐겁고 만족스러운 형태로 바뀌게 될 것이다. 만약 자신에게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업의 광고에 세뇌되어 재미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돈과 시간을 동시에 잃게 될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기업과 공급자의 논리에 말려들 수밖에 없다. 어떤 것을 소비할 때는 시간을 벌기 위한 지출인지 시간을 소비하기 위한 지출인지를 잘 따져서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뿌린 것밖에 거두지 못한다.
시금치 씨를 뿌리면 시금치를 수확하게 되고 수박 씨를 뿌리면 수박을 수확하게 된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당연한 말이지만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가? 3년 후, 5년 후의 미래를 위해 당신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 누구도 내게 어떤 씨앗을 뿌리라고 가르쳐 주지 않는다. 물론 기한도 없고 재촉받는 일도 없다. 씨를 뿌리는 일은 스스로 찾고 선택해서 실천할 수밖에 없다. 몇 년 후 지금의 당신이 뿌린 씨앗이 또 다른 당신을 만들어낼 것이다. 미래의 결과는 현재의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씨를 뿌리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일은 잇따라 등장하고 그런 일들을 처리하기만 해도 하루는 빠르게 흘러간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을 먹고 회사에 간다. 오전 중에는 회의나 보고서 작성에 쫓기고 점심때가 되면 동료들과 점심밥을 먹으며 잡담을 한다. 오후에는 미팅이나 경비 정상과 같은 잡무를 테고 그러면 어느새 퇴근 시간이 가까운다. 퇴근 후에는 술자리에 나가거나 간단한 저녁밥을 사서 집에 돌아온다. 집에 오면 텔레비전을 보면서 저녁밥을 먹고 그 후에는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주고받거나 인터넷 서핑을 한다. 그리고 자정이 가까워지면 슬슬 잘 준비를 한다. 이렇게만 지내도 3년이나 5년이라는 시간은 후적 지나간다. 오늘 당신의 하루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나? 해야만 하는 일만 해도 열심히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해야만 하는 일의 대부분은 자신의 의사나 목적에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당신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주지 못한다. 그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옛날이 더 좋았다는 말을 달고 산다. 발전이 없는 이유는 자신의 의사가 담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건만 이들은 주위 사람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만 퇴보한다고 위축감을 느낀다. 가치관이나 행복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다.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책에 나오는 방법을 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배제할 건 배제하고 수정할 건 수정해서 자신에게 맞는 시간관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어느 책에도 정답은 나와 있지 않다. 인생도 시간관리도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중심으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하고 잘못되면 수정해 나가는 것이 자신에게 맞는 시간관리 방법을 찾는 지름길이다. 독서의 목적은 사고의 틀을 깨기 위해서 자신에게 없는 정보, 견해, 사고방식을 얻기 위해서라고 나는 생각한다. 단순히 많은 책을 빨리 읽는 것은 독서의 목적이 아니다. 독서를 통해 이런 사람이 되려면 이 정보는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저자의 경험을 내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 저자가 정말로 하려는 말이 뭘까? 하고 저자의 주장을 자신의 상황에 대입시켜서 생각해 봐야 한다. 즉 저자의 주장을 일단 자신의 뇌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많은 책을 빨리 읽는 속독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몇만 시간을 들여 몇천 권을 읽더라도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가려, 세금이 왜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세금이 높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렇게 자신의 일방적인 선입관에 기초하여 질문을 던지면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질문을 던질 때는 항상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 알려주십시오. 라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라면 더욱 그렇다. 적절한 질문이 적절한 답을 유도한다. 요점을 파악한 적절한 질문은 일의 효율을 높이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자신의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을 버리고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다. 상대를 비판하고 그 일이 불가능한 이유만 찾아서는 아무런 발전이 없다. 비판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다. 상대방의 의견에 브레이크를 걸 생각이라면 그건 이러한 이유에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이야기지만 무슨 일을 하든 남들과 똑같이 하면 남들과 똑같은 성과밖에 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어도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려는 자세를 길러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는 타인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예컨대 주식 투자를 한다면 남들이 팔 때 사고 남들이 살 때 팔아야 한다. 주가가 폭락할 때 사고 치솟을 때 팔아야 이익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경기가 좋지 않아 남들이 다 광고비를 줄인다면 그때야말로 광고를 해야 한다. 평소보다 광고비도 저렴할 테고 무엇보다도 자사의 광고를 가장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다. 남들과 함께 시장의 거품을 타고 움직여야 득이 될 때도 물론 있지만 이럴 때 남들은 어떻게 할까? 그럼 나는 이렇게 해볼까? 하고 늘 발상을 전환하는 연습을 해야 시장의 틈새를 파고들 수 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겠다라는 의지가 필요하다. 자기 방이 없는 아이나 늘 친구들과 어울리는 젊은이의 사고는 그리 깊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말에는 일리가 있다. 항상 타인과 함께 있으면 혼자서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을 갖기 어렵다. 어른도 마찬가지다. 자기만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환경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불만이 있어도 현재 상황이 안주해버릴 가능성이 크다. 가끔은 자신을 위해, 미래를 위해 차분히 생각할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자.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